공주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풍요로운 상생 경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최초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공주페이 기능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도시의 역사와 추억을 품고 있는 원도심을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만들고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한 비상경제 대책을 발빠르게 추진해 모두가 함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공주는 중부권 문화수도로의 도약을 목표로 매력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갑니다.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를 품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유산 산사를 간직하고 있는 공주는 백제 역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누구나 즐기고 머물고 싶은 관광 도시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계절 특색 있는 축제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삶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삶이 되는 곳, 공주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공주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을 위한 시정, 일 잘하는 혁신 시정을 구현합니다. 모든 시정 소식을 가장 빠르게 시민에게 전하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 함께 힘을 모아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내외 상생협력 강화,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의 힘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시민 주권 실현 강화를 통해 소통하고 약속하고 실행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만들어갑니다. 공주는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도시,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조성합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과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 품목 육성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는 물론 미래 농업 발전을 이끄는 등 잘 사는 공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이야기가 흐르고 삶의 여유, 품격이 깃들어 있습니다. 매력이 넘치는 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내일이 기대되는 도시.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 공주시의 정책 발표 주제는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이거든요. 김정섭 공주시장님을 직접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주시장 김정섭입니다. 저희 공주시는 지금 소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 이런 주제로 민선 7기 시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룡산과 금강이 있어서 발달한 도시이고 대한민국 중심부에 있는 도시여서 석장리 구석규적은 한반도의 첫 인류가 살았던 시원지입니다. 그리고 백제 충청권의 백제 왕도가 20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 첫 시작이 공주에서 있었고, 또 충청도 중심부에서 충청 가명이 300년, 충남도청이 40여 년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민선 7기 출범할 때 보면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이질성, 또 옆에 발달하는 세종시라든지 다른 도시의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활기찬 신바람 공주 활기찬 미래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시정을 혁신하고 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주시는 참여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바탕으로서 소통 정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부 혁신과 참여를 일으키기 위한 소통 정책입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는 공모제에 의한 백인위원회입니다. 100명의 시민을 남녀 반, 지역별 안배, 세대별 안배를 통해서 전원 공모에 의해서 추천 방식으로 100인을 구성을 해서 임기 2년으로 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관심사를 스스로 논의하게 하고 이것을 매년 연말 시장에게 권고문으로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개의 분과가 있는데요.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를 스스로 선정하기도 하고 시에서 필요한 과제를 부여해서 이것을 논의를 수기민주주의 방식을 통해서 해결책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임기 1기위원회는 40건의 권고문에 40건의 의제를 주셨고 그중에 35건을 반영해서 시정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입니다. 지금 2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정책토론회입니다. 정책토론회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거나 전문가의 검증만 거치면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되었는데 행정과 전문가와 시민이 특정 분야, 특정 대상의 정책들을 한자리에 놓고 1시간 반 정도 토론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책 소외계층이나 또 소외된 분야를 적극적으로 집중 발굴해서 지금까지 36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여기 참여한 분들은 약 2,600명이고 여기서 나온 의견들이 약 600건 정도 됩니다. 여기 반영된 비율은 약 85% 되는데요. 예를 들면 대상별로는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노인 그리고 분야별로는 농업정책도 있을 수 있고 산업정책 또 코로나19 관련된 일상회복 정책 이런 것들이 36번의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37회 신바람 정책 톡톡 토론회는 지금 이 시간 시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례 브리핑입니다. 브리핑하면 언론인 대상으로 시정의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문답을 통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기자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실을 부활하는 대신에 개방형으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브리핑실을 만들고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정도 시장과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약 서너 개의 의제를 미리 선택을 해서 미리 브리핑을 하고 참석한 언론인들과 일문일답을 갖는데 평균 약 15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30분 정도는 브리핑을 하고 30분 정도는 문답을 하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153회를 했고 이번 주가 154회가 됩니다. 이것을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브리핑으로 해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해서 페이스북 또 유튜브로 생방송 진행을 하고 그 영상을 나중에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례 브리핑입니다. 그 다음은 모든 경로당에 IPTV 게시판을 운영을 했습니다. IPTV 게시판이라는 것은 우리 음식점에 가보면 일반 텔레비 프로가 나오면서도 한쪽 구석에 그 가게에 홍보 광고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시정의 중요한 정보를 모든 경로당에서 원래 보고 싶은 프로그램도 보시면서 시정 정보를 영상과 문자로 계속 보실 수 있게 한 것이 전국 최초 경로당 IPTV 게시판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 선거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365일 시민들이 시정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라든지 카드 뉴스로 569건을 송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저희 공주시는 10개의 면이 있고 10개 읍면이 있고 6개의 동이 있습니다. 16개 읍면동을 지금까지 96번 찾아갔습니다. 1년에 1월과 7월 2번씩 해서 총 6번씩 찾아가서 16개 읍면동에 96차례의 시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시정보고도 물론 하지만 각 마을 지도자들이 적으면 50명, 많으면 150명 정도 참석하게 해서 모든 크고 작은 그 마을과 관련된 과제와 수건 이런 것들을 전부 대화식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수렴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지금 6번의 마을발전 토론회를 통해서 1888건이 16개 읍면동에서 수렴이 되어서 그중에 61.5%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저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식으로 듣는 데 주력을 했는데 작년부터 올해는 마을발전 토론회식으로 사전에 의제 토론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시장과 각 간부들이 참여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을에서 원하는 그 읍면동에서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을발전 토론회로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도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서나 다 운영하실 텐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여망사항을 민원을 접수하고 여망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창구입니다. 지금까지 1256건이 제안되었는데 일자리라든지 복지 분야, 교육 분야, 그다음에 문화 분야, 또 교통 분야 이렇게 골고루 제안이 되는데 이것을 각 해당 부서에서 캐치를 해서 이것을 바로 피드백을 해드리는 그런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수시로 안내를 해서 어떤 창구에다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시장이 이걸 알아듣느냐라고 할 때 이 란을 항상 소개를 해서 이용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열린 시장실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앞에 얘기한 많은 것들이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시장이 시청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다 들으려고 열린 시장실을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32회 운영을 했고요. 이번 주에도 33회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고질적인 민원 또 반복적인 민원도 있지만 이렇게 열린 시장실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새로 귀촌하신 분이라든지 또 좋은 정책 제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시장과 아니면 어떤 부서와 굳이 인연이나 연결고리가 없더라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창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소통 정책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정 혁신이 저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를 불러일으켜서 신바람 나는 그런 시정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교훈으로 얻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경청의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 시는 우리 군은 잘 들어준다. 두 번째는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을 자기 부서에 관련된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는 노력을 한층 더 하게 되고요. 우리 공직자들은 조금 더 힘들어졌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른바 환류시키는데 최대한 빨리 3일이나 일주일 이내에 환류시켜서 빠르게 이걸 시정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후속 효과까지 그렇게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공주시가 만약에 조금 더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 이렇게 사통팔달로 소통 정책을 펴면서 시민들 간의 결속력이나 서로 대화 그런 협의의 분위기가 높아진 데서 비롯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